책 읽어주는 미즈놀 15장 로켓맨, 이런 본격적인 스페이스X의 창업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자, 이 사진에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이요, 아데오 레시와 함께 로켓 설비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밑에 사진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여러분, 러시아가 구소련 시대 우주 최고였죠. 바로 시작합니다. 협상 결렬. 모스크바의 칙칙한 식당 뒷방에 소량의 음식과 보드카 더블샷으로 이루어진 점심 식사가 나왔다. 머스크는 그날 아침 아데오 레시, 짐 켈트렐과 함께 화성 탐사를 위한 중고 러시아 로켓을 구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고, 중간 기착지인 파리에서 밤늦게까지 파티를 벌인 탓에 몹시 지친 상태였다.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다. 내가 먹은 음식의 무게와 보드카의 무게를 계산해보니 얼추 비슷하더군요. 그의 회상이다. 우정을 위한 건배를 수차례 나눈 후 러시아인들은 미국인들에게 화성 그림 배경에 손님 각각의 이미지가 새겨진 라벨이 붙은 보드카를 한 병씩 선물로 주었다.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버티던 머스크는 결국 골아떨어지며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혔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멋진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 같아요. 머스크의 말이다. 그날 저녁 다소 정신을 차린 머스크의 동료들은 역시 모스크바에서 해체된 미사일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그룹을 만났다. 그 만남도 똑같이 기이하게 흘러갔다. 러시아 책임자는 앞니가 하나 없어 큰 소리로 말할 때마다 침이 머스크의 방향으로 날아들곤 했다. 어느 시점엔 머스크가 인간을 다행성 종으로 만들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러시아인이 눈에 띄게 화를 냈다. 이 로켓은 자본가들이 엉터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성에 가는데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오. 그는 외쳤다. 수석 엔지니어가 누구죠? 머스크는 자신이 수석 엔지니어라고 했다. 켄트렐에 따르면 그 순간 러시아인이 그들에게 침을 뱉었다. 방금 우리에게 침을 뱉은 건가요? 머스크가 켄트렐을 쳐다보며 물었다. 켄트렐은 맞아요, 그랬어요. 이건 경멸의 표시 같은데요? 라고 답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와 켄트렐은 2002년 초 다시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레시가 빠지고 저스틴이 동행했다. 팀에 새로 합류한 항공우주 엔지니어 마이크 그리핀도 함께 갔는데 그는 나중에 나사의 국장 자리에 올랐다. 머스크는 이번 방문에서 오래된 미사일인 드네프로 로켓 2대를 구입하는 데 집중했다. 협상을 하면 할수록 가격은 더 높아졌다. 마침내 그는 2대의 드네프로에 $1,800만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며 한 대당 $1,800만 우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는 식으로 대꾸했죠. 머스크의 말이다. 그러자 러시아인들은 한 대당 $2,100만 가격을 올리겠다고 응수했다. 그들이 머스크를 조롱한 셈이죠. 켄트렐의 회상이다. 그들은 사실상 꼬마야, 그만한 돈이 없니? 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러시아인들과의 미팅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머스크가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중고 로켓을 이용해 화성에 시범용 온실을 설치하려 애쓰는 대신 훨씬 더 대담한 모험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대담한 모험으로 개인적으로 로켓을 제작해 인공위성과 인간을 궤도에 올리고 궁극적으로 화성과 그 너머로 보내자는 계획이었다. 나는 화가 많이 났지만 원래 그런 식으로 화가 나면 문제를 다시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죠. 로켓의 바보지수. 머스크는 러시아인들이 받아내려 했던 터무니없는 가격을 곱씹으면서 제1원리, 즉 다른 경험적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명한 진리에 대해 입각한 사고를 동원해 그 상황에 대한 기본 물리학을 파고들었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 나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완제품이 기본 재료비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계산하는 바보지수를 개발했다. 제품의 바보지수가 높으면 보다 효율적인 제조기술을 고안하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로켓은 바보지수가 극도로 높았다. 머스크는 로켓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와 금속, 연료 및 기타 재료의 원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방법을 사용한 완제품의 제작 비용은 머스크가 계산한 원가보다 최소 50배 이상 비쌌다. 인류가 화성에 가려면 로켓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했다. 중고 로켓, 특히 러시아의 오래된 로켓에 의존해서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는 노트북을 꺼내 중형 로켓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와 비용을 낱낱이 세심히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뒷자리에 앉은 켄트렐과 그리핀은 술을 주문하며 웃었다. 우리의 저 천재 백지께서는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핀이 켄트렐에게 물었다. 머스크가 몸을 돌려 이것 좀 봐요 여러분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만든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었다. 이런 로켓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켄트렐은 숫자를 살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헐, 내 책을 다 빌려가더니만 결국 이러려고 그랬군. 그리고는 승무원에게 술을 한 잔 더 달라고 했다. 스페이스X. 머스크가 자신의 로켓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하자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들이 취하기 마련인 행동에 나섰다. 끼어들어 말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워워 친구. 러시아 놈들한테 엿먹었다는 사실을 로켓 발사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잖아. 아데오 레시가 머스크에게 말했다. 레시는 로켓 폭발 영상 수십 개를 엮어 하이라이트 릴을 만든 후 친구들에게 LA로 오라고 연락했다. 그렇게 모인 친구들은 생각을 바꾸라고 머스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로켓 폭발 장면을 모은 릴을 내게 보여줬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몽땅 날리게 될 거라는 생각을 내게 심어주려 한 것이죠. 머스크의 말이다. 리스크에 대한 논쟁은 머스크의 결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그는 리스크를 좋아했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나를 설득하려고? 소용없어. 나는 이미 거기에 가 있거든. 그가 레시에게 말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내가 모든 돈을 잃는 것이겠지. 하지만 대안이 따로 있나? 우주 탐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밖에 더 있어? 그렇다면 시도는 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영원히 지구에 갇히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것은 인류의 진보에 자신이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지에 대한 꽤나 거창한 평가, 즉 하늘에서 그에게 내린 명령이라는 평가였다. 하지만 머스크의 가장 우스꽝스러운 주장 중 많은 것들이 그렇듯 그 속에는 진실의 일면이 담겨져 있었다. 나는 인류가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이 되어 별들 사이를 누빌 수 있는 희망을 지키고 싶었어요. 머스크의 말이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어 혁명적인 로켓을 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없었지요. 머스크의 우주를 향한 모험은 화성 탐사에 대한 관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한 비영리 활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거기에 자신의 커리어를 장식할 동기가 되어졌다. 그는 원대한 아이디어에 의해 추진되는 대담한 일을 할 터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수익성이 있기를 원했다. 그것은 그 로켓들을 이용해 상업적 위성과 각국 정부의 공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 작은 로켓에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멍청한 일을 하겠지만 멍청한 일을 대규모로 하지는 말자고요. 그가 켄트릴에게 말했다. 머스크는 로키드와 보잉처럼 대형 탑재체를 쏘아 올리는 대신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소형 위성을 위한 저렴한 로켓을 만들기로 했다. 그는 한 가지 핵심 지표, 즉 탑재체 1판도당 궤도에 올리는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비용 대비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서 머스크는 엔진의 추력을 높이고 로켓의 질량을 줄이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집착하게 되었다. 그는 모스크바에 동행했던 2명의 엔지니어를 영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이클 그리핀은 LA를 이주하기를 원치 않았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CIA가 투자한 벤처 기업 인큐텔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과학정책 분야에서 유망한 장래를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에 그를 나사의 국장으로 임명했다. 짐 켄트렐은 입사를 고려했지만 그의 과도한 고용 보장 요구를 머스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머스크가 자동적으로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가 되었다. 2002년 5월 머스크는 영리법인 스페이스 익스플로테이션 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처음에 그는 첫 글자를 따서 SET, SET이라고 회사를 칭했다. 몇 달 후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를 강조하는 동시에 보다 기억하기 쉽게 할 요량으로 사명을 스페이스 X로 변경했다. 초기 프레젠테이션에서 머스크는 2003년 9월까지 첫 로켓을 발사하고 2010년까지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페이팔에서 확립한 전통, 즉 자신의 무모한 개념을 완전히 미친 곳에서 단지 매우 늦어지는 것으로 바꾸어주는 비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전통을 이어나갔다. 여기까지가 스페이스 X의 태동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